지난 시간에 그 3단원에서 21쪽에 그 실생활 문제들 이런 거 안 하고 넘어갔죠. 요거 다음 시간에 한다고. 그래서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21쪽에 유형 6에 있는 지수방정식과 부등식의 실생활 활용. 네, 요 문제부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실생활 문제라 그러면은 어렵게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세 문제 다 풀어보면 생각보다 쉽다. 되게 쉽다. 자, 유형 6번 한번 봐봐. 자, 어떤 세균은 1시간에 2배씩 개체수가 증가해요. 그런데 상자에 이 세균을 2마리를 넣고, 그러니까 처음에 2마리가 있었어. 처음에 2마리가 있었는데 1시간마다 개체수가 2배가 증가한대요. 그러면은 처음에 2마리였고 매 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매 시간 곱하기 2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곱하기 2가 벌어져. 2배가 됐으니까. 그러면 n시간 후에는 이 세균의 개체수가 몇 마리가 되겠냐? 이것만 쓸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얘는. 자, 맨 처음에 2마리였는데 1시간 지나면 어서 와 곱하기 2, 또 1시간 지나면 또 곱하기 2,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n시간이 지나면 곱하기 2를 n번을 하겠죠. 그러니까 3시간 지나면 곱하기 2를 3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n시간이 지났을 때의 세균의 수는 뭐냐? 맨 처음에 있던 2마리에다가 곱하기 2를 n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n시간 후에 세균의 숫자인데 그 숫자가 128마리 이상이다. 요렇게. 아주 쉬워요. 끝났어요. 그럼 양변을 그냥 2로 나눠버릴게요. 2로 나누면 2의 n제곱이 이쪽은 64인데 64라는 거는 2의 6제곱이잖아. 2의 6제곱. 그러니까 n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죠. n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한 6시간은 경과해야 돼. 그치? 간단하죠? 간단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6-1번도 볼게요. 6-1번. 자, 6-1번에서는 6번이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알면 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거 20% 증가한다라는 것을 얼마, 곱하기 얼마로 표현할 거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 본 수업에서는 해봤었는데 20%가 증가한다. 이것은 얼마를 곱하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1.2 맞죠? 1.2라는 그 소수를 떠올릴 수 있으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어서와 1.2 1.2란 이런 거지. 1 더하기 100분의 20 그치? 20%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 원래 있던 양에다가 그것의 20%에 해당하는 만큼이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 증가했다 그러면 곱하기 1.2를 한다. 이렇게 그냥 1.2라는 숫자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것도 몇 명 물어보고 갈게요. 하윤아, 그러면 만약에 10%가 증가한다. 그럼 곱하기 1.1 맞아요. 그죠? 10%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10이니까 1.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승우야 25%가 증가한다.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 플러스 100분의 여기만 바꾸면 되잖아. 그죠? 그럼 뭐가 돼? 다 합치면? 좋아. 그러면 소수로 말하면 1.25. 그렇죠? 1.25. 25% 증가한다. 그럼 1.25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윤아 30% 증가. 곱하기 얼마? 1.3 맞죠? 그죠? 그래서 몇 퍼센트 증가를 소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거꾸로 혜원아 10% 감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이 감소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더하기를 빼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10 그거니까 소수로 표현하면 뭘까? 0.9 그치? 10% 감소 그러면 0.9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소수만 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처음에 개체수가 몇 마리였냐?
처음에 625마리. 그리고 매시간 20% 증가니까 1.2를 곱하는 거라 했죠? 곱하기 1.2. 뭐 시간당 그러니까 1.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n시간 후. 자, n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됐을 거냐? 이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처음 개체수 625 곱하기 1.2의 n제곱이겠지, 그치? n시간이 지났으니까 1.2를 n번 곱해서 이게 n시간 후의 개체수인데 그 개체수가 1296마리 이상이래요. 얘가 1296마리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을 찾기 위해서 영원아 양변을 얼마로 나눠줄까? 625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이 625라는 숫자 뭐 벌써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625는 5의 몇 제곱이지? 4제곱입니다. 그리고요 이 1296이라는 숫자는 있죠? 6의 4제곱이에요. 소인수분해 해보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 625분의 1296이 결국 뭐냐면 5분의 6의 4제곱,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써놓고 보니까 결국 이 1.2라는 숫자나 이 5분의 6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같은 수예요. 좋아,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자 1.2 5분의 6의 지수에 있는 요 놈과 요 놈 그대로 떼어내서 비교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것은 이 1.2라는 숫자는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밑을 날려버릴 때 부등호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n하고 요 부등호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 지수 4 해가지고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1296마리가 되려면은 4시간은 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오전 9시였으니까 4시간 지나면 오후 1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라는 것만 표현할 수 있으면 위에 6번과 똑같은 문제고요. 6-2번도 볼게요. 6-2번은 자, 이번에는 어떤 농약을 과수원에 살포하면 해충의 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전체 해충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4시간이 소요된대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볼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해충의 수가 몇 마리인지 말 안 해줬으니까 그냥 처음에 있던 해충의 숫자를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매 시간 곱하기 얼마가 될 건데 이것도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어. 여기서 말해준 건 1시간을 얘기해주지 않고 4시간 만에 절반이 됐어요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곱해지는 숫자를 K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옆에 문제에서 요 1.2 같은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숫자가 뭐 하나 있을 건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K로 잡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4시간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4시간 후에 이 해충의 수는 어떻게 됐을까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처음에 A마리가 있었는데 1시간마다 곱하기 K를 했을 거예요. 곱하기 K, 곱하기 K 4시간이니까 K를 4번 곱했겠죠. 여기다가 K를 4번 곱했어. 그렇게 했더니 4시간이 흘렀잖아. 그렇게 했더니 전체 해충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해충의 수를 A라고 잡았으니까 해충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얘가 A의 절반인 2분의 1A하고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 A를 날려버리고 K의 4제곱이 2분의 1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건 16분의 1이 될 때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냐가 궁금하니까 이번엔 n시간 후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시간 후에는 처음에 A마리가 있었고 n시간이 흘렀으니까 K가 n번 곱해졌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해충의 수가 16분의 1이 됐다. 윤서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그쵸? 16분의 1만 쓰지 말고 16분의 1 A 맞죠? 이렇게 써야죠. 그게 바로 n시간이 흘렀을 때 해충의 수가 16분의 1이 됐다.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A, A를 이렇게 지우고 생각해 보니까 위에 식과 밑에 식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하면 쉽죠? 여기 2분의 1인데 여기 16분의 1이잖아.
성은아, 2분의 1을 16분의 1로 만들려면 우리는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지? 4제곱을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좌변도 똑같이 몇 제곱? 4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여기 n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구나? 16이구나, 그치? 이쪽이 k의 16제곱이 될 거 아니야, 맞죠? k의 16제곱이 16분의 1과 같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16시간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문제 다 똑같은 포맷으로 푼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봤느냐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처음의 상태,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하나의 곱하기로 표현해서 생각한다. 이런 흐름은 똑같죠? 자, 넘겨서 23페이지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이거 우리 그 본 수업 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도 내가 여러분한테 이 반감기 모르냐고 막 물어봤잖아. 반감기. 그지? 반감기. 어떤 방사성 물질의 질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우리가 반감기라고 해요. 이런 문제들은 반감기가 뭔지 감을 딱 잡고 있으면 뭐 식 안 세워도 풀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이 1024였는데 1024g 있었는데 와, 얘가 64g으로 줄었대요. 그럼 생각해보자. 식 안 세우고 그냥 풀어볼게요. 얘는 1024에서 반으로 줄어들면 얼마지? 512지? 또 반으로 줄어들면 얼마지? 256이고 또 반으로 줄어들면 128이고 여기서 또 반으로 줄어들면 6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 1024가 512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인데, 그 반감기가, 이 물질은 이 반감기가 며칠이래요? 12일이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1024에서 512가 되는데 며칠이 걸린 거야? 12일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화살표 하나마다 계속 12일, 12일, 12일 이렇게 해서 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화살표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 화살표가 4개 있으니까 반감기를 4번을 거친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의 반감기가 12일이니까 12일을 4번을 거쳤다. 답은 뭐야? 48일. 그치? 식 안 세우고도 충분히 풀 수 있다. 반감기가 뭔지만 알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몇 번 발생했는지 그 횟수를 세어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48일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26번은 앞서서 풀었던 문제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처음의 양부터 한번 잡아보자. 처음의 양, 불순물의 양. 이것을 처음에 A라고 하면 한 번 통과하면 불순물의 양은 정수하기 전에 8분의 1이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 시간이 아니라 매번 곱하기 8분의 1로 불순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정수 작업을 n번을 했을 때 n번을 한다면 맨 처음에 A에서 한 번 통과할 때마다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한 거잖아. 그걸 n번 한 거죠. 곱하기 8분의 1을. 그래서 A 곱하기 8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처음 양의 512분의 1 이하가 됐다. 그래서 A 곱하기 512분의 1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풀어가지고 역시나 A는 지워버리면 되고요. 요렇게 지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8분의 1의 n제곱, 여기 512분의 1인데 8분의 1이라는 건 512를 그냥 바꿀까? 512가 여러분 8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이에요. 그죠? 512는 8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8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밑을 날려버리고 n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조심할 게 있어. 이미 답은 3인 거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 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마지막 한 줄, 요 한 줄에서 감점당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럼 8분의 1 똑같으니까 떼버려야지. 떼버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거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어? 밑이 8분의 1이었잖아. 그죠? 8분의 1이라는 밑은 1보다 작았기 때문에 내가 밑을 뗄 때 반드시 부등호가 어떻게 됐어야 돼? 돌아갔어야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부등호를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 이거 풀이 과정상에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3번이죠. 3번 딱 정수하면 그 512분의 1 이하가 됐죠. 자, 이런 문제들이 실생활 문제였고요. 자, 우리 넘어가서 2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승우 왔고, 여기 왔고, 예한이 왔고, 혜원이 왔고, 성균이 왔고, 태현이 왔고, 김주혁 안 왔네. 김주혁? 주혁이 안 왔죠. 여기만 연락해보고. 자, 우리 24쪽 갑시다. 근데 좀 아픈 것들 좀 괜찮아졌나요? 지난주에 막 아파서 못 온 사람 엄청 많았는데. 혜원이 괜찮니? 다 났어? 다행이네. 아프지 마 얘들아. 날씨가 막 엄청 추웠다가 또 따뜻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춥든 따뜻하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아프지 말자. 맞네. 오, 잘 어울린다, 야. 아이돌인 줄. 이렇게 하는데 몇 시간 걸려줘, 요가? 대단하다. 그거 근데 계약할 땐 다시 또 해야 되잖아, 그지? 진짜? 깡따구가 있구만. 만약에 저러고 그냥 학교 가면 어떻게 되지? 그냥 욕을 먹는 것만 감수하면 괜찮은 거야? 옛날처럼 밀어버리고 막 이러진 않나? 그러진 않아? 잘 어울린다, 야. 자, 넘겨봅시다. 24쪽에 로그 함수 볼게요.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우리 이미 본 수업 시간에서 다뤘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생긴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하고요. 이 로그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로그 함수는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하나 있다. 승우야, 로그 함수가 무조건 지나가는 점은 몇 컴마 몇일까? 로그 함수가 무조건 지나가는 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지 않은 이 순수한 로그 함수는 무조건 몇 컴마 몇을 지나죠? 어디? 1,0이죠. 그죠? 1,0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1,0을 지나가면서 모양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 함수의 모양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로그 함수의 모양이 있는데 형진아, 올라가는 로그 함수는 a 값이 어떨 때?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내려가는 애는 a가 어떨 때? 그렇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a 자리에 음수 같은 건 넣을 수 없죠. 그죠? 로그가 아예 안 만들어져요, 음수를 넣으면. 그래서 이런 범위를 만족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을 우린 예전에 지수함수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렀어? 증가함수 이렇게 불렀었고, 내려오는 함수를 감소함수 이렇게 불렀었죠. 자, 또 함수를 보려면 우리가 항상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의역, 치역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요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해보면 예하나,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어딜까? 그러니까 몰랐어도 그래프만 보면 보여. 여기 찍혀있는 점들의 x좌표를 생각해봐. 양수만 있니? 음수만 있니?
양수함수 다 있니? 모든 실수. 확실해요? 실수. 여기 찍혀있는 점들의 x좌표가 뭐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음수, 아니 여기 음수라고요? x좌표가? 양수. x좌표는 지금 y축을 기준으로 y축보다 오른쪽이면 다 뭐예요? x좌표는? 양수. 양수죠. 그러면 지금 이 내려가는 그래프든 올라가는 그래프든 상관없이 정의역은 뭐라 그래야 돼? 양수. 양수야 양수. 그치? x 바 x는 0보다 크다. 그치? 정의역은 양수. 대신 치역이 어때? 치역. y 값들은? 여기는 어때? y 값들이? 양수요. 밑에는 어때? 음수. y 값들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0일 때도 있죠.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로그 함수에서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요 선 있죠? 요런 선을 우리는 성빈아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이거? 점근선이라고 하죠. 점근선.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이고요. y축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y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지 강요가? 그렇지. 이러한 점근선을 갖는다. 여기까지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이고. 자, 그럼 로그 함수랑 또 우리가 항상 비교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지수함수죠. 요렇게 생기는 지수함수. y는 ax제곱. 그러면 지수함수는 또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는데, 지수함수는 재현아, 몇 컴마 몇을 무조건 지나가지 지수함수는? 그렇지. 0,2를 무조건 지나가요. 그리고 지수함수도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요. 내려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치? 얘도 얘랑 똑같아. 올라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a가 1보다 큰 거였고,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a가 0에서부터 1 사이였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a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함수고, a가 0에서 1 사이면 무조건 감소함수고, 그죠? 얘네들의 공통점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간에 무슨 관계에 있었더라? 무슨 함수? 역함수 관계에 있죠. x와 y의 역할을 바꾼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가연아, 그러니까 요놈의 그래프랑 요놈의 그래프를 비교해 본다면 그래프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항상 그래프는 무엇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요? 영원아, 무엇에 대해 대칭을 이뤄요? 기억해봐.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애들은 서로 간에 항상 이 직선에 의해 대칭을 이루는데, 이 직선이 누구더라? y는 x, 그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이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역함수 하면 이런 것도 기억나죠?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돼? 바뀐단 말이야. 그치? 아까 로그함수의 정의역, 치역을 이렇게 썼었잖아? 자, 그럼 당연히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누굴까요? 얘랑 바뀌었으니까. 그치?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치역이 뭐가 돼요? 양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정의역, 치역이 서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점근선도 역할을 바꿨네요. 점근선. 자, 이 녀석의 점근선은 보시다시피 x축입니다. 그리고 x축을 식으로 쓰면 y는 0이다. 그치? 이 정도 지수 로그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죠? 이런 얘기들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지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서로 간에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만 먼저 해봅시다. 25쪽으로 가서 25쪽에 유형 1번을 볼게요. 유형 1번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요런 애가 있었는데, 얘는 이 로그함수의 조상님이 얘였죠. 이렇게 생긴 조상님이 있었어. 그럼 성은아,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어떻게 이동시킨 거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시킨 겁니다. 자, 로그 함수에서는 이 두 가지 이동 중에 어떤 이동이 더 중요할까?
X축 방향 이동이 중요할까? Y축 방향 이동이 중요할까? X축 방향의 이동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X축 방향으로 옮기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같이 움직여? 점근선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치?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방금 얘기한 로그 함수, 자 지금 밑에가 2인 로그 함수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를 하나 이렇게 쓱 그리고요. 이 녀석의 그래프를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요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걸 먼저 여기다 적용을 표시를 해줄 건데, 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면서 원래 여기 있었던 점근선이 같이 이쪽을 한 칸 옮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점근선 하나 그어 놓고, 그래 놓고서 이제 요 놈의 그래프랑 똑같은 애를 이렇게 놨다가 얘가 이제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띠리리리리 와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 다음에 다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아래로 두 칸 띠리리리리리 내려와서 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점근선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고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 빨간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야. 주여가 점근선은 요거니까 점근선의 방정식 뭐라 그래야 돼? 그치.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지금 이 점근선보다 오른쪽에 그려져 있죠? 그럼 정의역이 뭐라 그래야 될까? 크다. 맞죠? 점근선이 경계선인 거야. 요 경계선보다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을 고르면 몇 번이야? 3번인가? 그죠? 3번. 그래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요 놈은 여러분들이 살짝 변형을 해준 다음에 풀면 되는데, 누가 할까? 그래, 태연이가 한번 해보자. 얘를 봤을 때 태연아, 어떻게 바꾸고 싶어? 자, 태연아, 이런 로그를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것도 대답 못하면 선 넘었지. 이건 알아야지. 자,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설마 몰라요? 아니,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김태형, 아니 지금 우리가 몇 달째 지금 지수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그 A, XY를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 정확하게 말해. 그래, 그러면 위에 거는 뭐야? 그렇지, 이거 바로 튀어나와야지. 저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로그 계산하면서 맨날 쓰는 거잖아요. 맨날, 그쵸? 나누기는 빼기로 쪼갤 수가 있고 곱하기는 더하기로 쪼갤 수가 있다. 그러면 태연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요, 지금 분자, 분모, 분수잖아요. 그럼 이것도 뭘로 쪼갤 수 있겠어? 로그 3에 x 플러스 3 빼기 로그 3의 9. 근데 로그 3의 9는 얼마야? 2니까, 그치? 요렇게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얼만큼 평행이동 된 거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바꾸고 푸는 거. 자, 그럼 요렇게 평행이동 된 이 녀석은 원래 조상님이 이거였겠죠? 로그 3의 x 얘가 조상님이었겠죠? 그럼 요러한 함수를 요렇게 만든 거니까 이거는 가연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야? y축 방향으로? 그렇지. 어떤 평행이동이 더 중요하다고? x. 왜냐면 뭐가 같이 움직이니까? 점근선이 같이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원래는 점근선이 y축이었는데 왼쪽으로 3칸을 움직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마이너스 3까지 점근선이 옮겨왔고, 그리고 애초에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였기 때문에 증가하는 로그 함수, 아래로 좀 내려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럼 요거를 보면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얘 하나 기억은 맞았을까? 맞았고, 니은은 맞았을까? 맞았고, 디귿은 맞았을까? 틀렸죠. 기억, 니은 3번이 답이다. 이것만 판단하면 아주 쉬운 문제죠. 로그의 성질로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유형 2번 볼게요. 유형 2번은요, 로그가 이제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세 수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3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밑을 일단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영아, 이거 밑을 얼마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그래, 4로 통일하자. 뭐 2로 통일해도 되지만 4로 통일하는 게 더 그냥 편하다라고 했죠. 첫 번째 건 냅두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얘를 4로 바꾼다는 건 얘를 제곱한다는 얘기니까 요거 제곱할 때 같이 제곱하면 되지, 그치? 네, 그래서 두 번째 로그는 그냥 제곱을 붙여버린다. 그러면 얘는 로그 4에 144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세 번째 로그는요, 일단 2분의 1은 뭐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지금 0.1이 써있는데 0.1이라는 거는 분수로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또 10분의 1은 또 10의 몇 제곱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1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얘네가 이게 앞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얘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분모의 마이너스 1이고 분자의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 서로 사라져요. 그쵸? 1 돼버리니까 사라지는 거지. 그럼 우리는 요거 싹 날려버리고 요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로그 2의 10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로그 4, 밑이 4인 로그로 만들고 싶으니까 좀 전에 한 것처럼 다시 또 여기다가 제곱 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C는 뭐가 되냐면 로그 4의 100이 되겠다. 셋 다 바꿨습니다. 밑을 4로 통일시켰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애가 누구고? A가 가장 작죠? 그 다음이 C네요. 그죠? 그 다음이 B. A, C, B 순서네요. 그럼 누군 몇 번이니? 2번. 그치? 밑을 통일시키는 과정, 비교할 수 있도록 밑을 통일시키는 과정,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밑을 통일시켰는데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떡해? 대소관계가 역전되죠? 그거 안 놓치면 됩니다. 자, 지금 25페이지에 세 문제 남았죠? 1-1번과 2-1번과 2-2번. 자, 세 문제 지금 풀어봅시다. 1-1번은 재현이 몇 번? 5번.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해본 것처럼 그래프만 잘 그려보면 되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2-1번은 준영이 5번. 그렇죠. 5번. 얘는 로그 2에 얼마가 되도록 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던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위로 올려버려. 마이너스 2를 위로 올려서 7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러면 A는 뭐가 되냐면 로그 2에 자 7분의 1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역수가 됐을 거고, 제곱했으니까 결국 7제곱해서 49가 되는 거죠. A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붙어있는 3이라는 녀석을 로그 2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이라는 녀석이 로그 2의 세제곱하고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8. 그러면 B는 로그 2의 8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5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 얘는 로그 2의 4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나의 로그로 딱딱 만들면 이제 대소 비교가 바로바로 되는 거잖아. 자, 세 번째 것도 C도 마찬가지로, 자, 앞에 있는 2라는 숫자를 로그 2의 4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뒤에 있는 2는 위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건 합치면 로그 2의 36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네, 따라서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다. CBA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에서는 뭐 간단하죠. 요 끝에 것만 밑을 5로 맞춰주면 되는 건데, 이 녀석의 밑을 5로 만들면, 자, 밑이 5분의
5분의 1이었었는데 얘를 5로 만들면 이 진수 3분의 2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같이 뒤집으면 돼요. 뒤집는다는 건 지수에 마이너스 1을 붙인다는 얘긴데 여기다가 크게 쓸게. 자, 5분의 1이 이렇게 있고 3분의 2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 5분의 1을 5로 만든다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해주겠다는 얘긴데 그걸 하면서 여기다가도 같이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아까 본 것처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앞으로 와서 만나면서 없어지니까 결국 얘랑 같은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 5에 뒤집어가지고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과 3분의 2와 2분의 3을 비교하게 되겠고 그러면 제일 작은 게 얘고 중간이 얘고 제일 큰 게 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얘네 둘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라 그랬으니까 더하면 로그 5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로그 5의 2. 예, 요게 답입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유형 3번을 보면 요거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밑을 좀 참고해서 풀어야 되겠죠? 지금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를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기도 하지만 이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도 될까요?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도 되잖아요. 그지? 그렇게 본다면 이 함수는 결국 어떤 함수냐면 로그 4분의 1의 x 플러스 이런 함수입니다. 그지? 그러면 성빈아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것은 이 로그 함수가 증가함수란 얘기야? 감소함수란 얘기야? 감소함수란 얘기지. 그래서 원래는 밑이 4분의 1인 로그가 여기 지나가고 이렇게 내려갈 텐데 지금 거기에다가 평행이동도 들어가 있잖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 그래프도 이렇게 띠리리리릭 가서 자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죠. 그치? 얘를 생각하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보는 건데요. 자, x가 15부터 255라 그랬어. 사실 최대, 최소 판단할 때 우리는 막 정확한 그래프 모양 몰라도 되죠. 그냥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알아도 어디서 최대, 어디서 최소인지 판단되잖아. 그지? 지금 이거는 감소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자, 그럼 15를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올까? 그치? 15. 제일 작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을 갖게 될 거야. 감소함수니까. 반대로 그러면 255를 집어넣었을 때 뭘 갖게 돼? 최소값을 갖게 될 거야. 감소함수니까. 언제 최대를 갖고 언제 최소를 갖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넣어보면 되죠.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나는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x 자리에 15 넣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로그 4의 16 경비는 얼마지? 로그 4의 16 2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최대값. 그 다음에 255를 집어넣었다. 자 여기다가 255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윤호야 255 집어넣으면은 로그 4의 256 4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최대값 최소값 답은 2번이 될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어디서 최대를 갖고 어디서 최소를 갖는지 모르고 시작해도 되죠. 어차피 우리는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해가지고 둘이 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가장 빠른 풀이는 그냥 이 주어진 구간의 양끝값을 갖다 넣어버리는 거죠. 넣었을 때 큰 게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이니까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 얘가 최대구나 이렇게 찾아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보고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3-1번과 3-2번 자 이거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1번과 3-2번 답 찾아주세요. 그 식 자체를 지금 식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요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괄호가 있으면은 이게 다 지금 진수가 되는 거지만 괄호가 안 쳐져 있잖아. 괄호가 안 쳐져 있으면은 이 로그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고 마이너스 2는 그냥 뒤에 달려있는 상수인 거예요. 그쵸? 그지? 그러니까 내가 5분의 2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가 5분의 2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이 괄호의 값이 2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로그의 값 계산하는 거니까 로그 2분의 1에 2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 마이너스 1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2를 합쳐가지고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겁니다. 그치? 이거 자체를 괄호가 쳐져 있는 것처럼 보고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괄호가 없기 때문에 이 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로그인 거고 뒤에 마이너스 2는 상수예요.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자, 그럼 풀어본 김에 5분의 8도 집어넣어보면 여기다 5분의 8 집어넣으면 얘가 로그 2분의 1에 8 될 테니까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거기다 여기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돼서 최대값 최소값이 마3 마5가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3-2번은 승우 최대값이 얼마 나왔어? 이것도 별 고민하지 않고 승우야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을까? 그래서 요걸 5로 만들까? 그쵸. 그렇게 바꾸고 시작하면 계산이 더 쉽긴 하겠다. 로그 5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더 쉽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 로그에서 이 정의역에 결국 중요한 건 양끝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로그에다가 7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 찾고 127 대입하면 얼마 나오나 찾고 두 개 찾으면 되는 거지. 승우 해봐. x에 7 넣으면 얼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7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2인 거죠? 그 다음에 127을 넣었을 때는 얼마 나올까? 그렇죠. 127을 집어넣었을 때는 4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8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 함수였고요. 우리가 지수 방정식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수 방정식이 아니라 로그 방정식. 네, 로그 방정식까지만 얘기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로그 방정식은 여기 유형 4번에 있는 문제로 보면 우리가 양변을 밑이 똑같은 로그로 만들 수만 있다면 쉽게 풀리는 방정식이죠. 그죠? 뭐 치환 같은 거 들어가는 건 이제 뒷장에 나올 거고 치환이 들어가지 않는 기본적인 로그 방정식은 예를 들면 여기 유형 4에 있는 이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가연아 어떻게 시작하고 싶어? 요걸 풀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풀려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로그를 갖다 버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fx랑 gx랑 똑같아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 그럼 지금 이 식에서도 처음에 어떻게 먼저 해줘야 될까? 2를 위로 올리는 것도 할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항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보세요. 이거는 등호가 가운데 있잖아. 자신있게 얘기해봐.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 넘겨야지. 얘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2를 위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하고 가연이 불러봐. 이쪽을 뭐라고 써야 돼? 로그 2 올릴 거잖아. 로그 3분의 1에 2요? 여기 왜 2가 오죠? x 플러스 1에 뭐라고 써야 돼? 제곱 맞죠? 이렇게 써야죠. 그쵸? 네, 그래서 양변에 각각 밑이 3분의 1인 로그를 하나씩 딱 배치를 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같은 로그를 없앨 수 있잖아.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남아있는 요 2차 방정식을 푼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근데 이제 얘를 풀다 보면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풀 때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니까 얘를 풀면은 2, 3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x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건, 명보다 그렇지, 이 x값들이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로그가 정의되게 하는가. 우리 로그 맨 처음 배울 때 진수 조건, 및 조건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이 로그, 맨 처음에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이 로그들이 성립이 되는가, 그 진수 조건, 및 조건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풀고 마지막에 나온 이 두 근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지, 마지막에. 자, 과연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두 개의 로그가 다 정의가 되나? 다시 말하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모두 다 0보다 큰 값이 나오나? 이걸 체크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보다 크게 나와, 안 나와? 얘 앞에 건 되지만 뒤에 게 안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탈락이 된 거고요. 3을 집어넣으면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3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해서 해는 한 개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풀 때 진수 조건, 미지수가 밑에 있다면 당연히 밑 조건, 요거를 마지막에 체크하는 거, 요거 빼먹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걸 체크 안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수 조건, 밑 조건 여러분 다 알죠?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얘가 이제 밑이고, 형진아 밑은 어때야 되지? 그것만 하면 돼? 1이 아닌데. 그치? 1이 아닌 양수, 얘가 밑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있는 애가 이제 진수죠. 거의 대부분은 진수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진수는 그냥 양수면 된다. 맞죠? 요거를 꼭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답을 써야 된다. 그게 주의할 점이죠.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4-2번을 한번 볼게요. 4-2번. 자, 4-2번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위에 4번처럼 로그 1개와 로그 1개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좌변에 있는 이 두 개의 로그를 뭐 해버려야 될까요?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합쳐, 그죠? 합쳐, 곱하기로 합쳐.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는 로그 2x 플러스 5 그리고 2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변은 1이잖아, 1. 1도 우리가 로그로 만들 수 있죠. 그죠? 로그로 만들자. 1을 로그로 만들자. 그럼 로그 몇이라고 하면 돼? 근데 지금 이 로그는 밑이 얼마인 로그야, 태연아? 밑이 생략돼 있으면 무슨 로그지? 상용 로그, 그쵸? 그러므로 상용 로그 상태에서 1을 만들고 싶으면 로그 10이라고 해야죠, 그쵸? 그런 다음에 로그를 떼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쫙 떼버리고 남아있는 거 요 부분하고 10하고 똑같다 이렇게 풀 건데, 자, 전개를 시켜보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뭐죠? 4x 마이너스 x 하고 플러스 10인데 10이랑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죠. 이렇게 우변이 0이니까 바꿔도 되고, x로 묶으면은 x하고 2x 플러스 1은 0이네.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 성분이 얼마지? 네. 한 번만 더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0.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꼭 뭘 체크하라고 그랬지? 얘네가 둘 다 해가 되느냐. 이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그냥 이렇게만 하고서 그냥 답이 뭡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거는 감점이에요. 왜냐면 진수 조건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꼭 마지막에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양수가 나오나? 나오죠. 여기다 집어넣어? 나오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합격.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이것도 양수 나오고 이것도 양수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개가 다 해가 되는구나, 근이 되는구나,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옆에 4-1번 이것만 풀고 우리 잠깐 쉽시다. 4-1번 답 찾아주세요. 엄청 쉽다. 자, 요 문제만 마무리하고 잠깐 쉽시다. 요거 밑을 구로 맞추는 게 편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구로 맞춰야지 라고 하고 구로 맞추고 막 다른 데를 이상하게 바꿔주고 그러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자, 구로 맞춘다는 건 좌변은 건드리지 않는 거지. 이미 구니까. 그지? 대신 우변에 있는 3에다가 얘를 구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거를 제곱을 붙이면서 이것도 같이 제곱을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게 밑을 구로 맞추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이제 앞에 있는 로그들은 떼버리고 요 얘네들끼리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놓고 계산을 해보면 x값이 1 또는 8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진수 조건 체크를 해보니까 1이라는 녀석은 이것을 음수로 만들기 때문에 진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이제는 탈락이고 8이 답이 되는 거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진수 조건을 체크할 때는 무조건 맨 처음 식에서 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선생님 1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보니까 1을 갖다 여기다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양수 아니에요? 이건 내가 붙인 거잖아, 제곱을. 진수 조건을 체크할 때는 항상 맨 처음 최초의 식이 기준이에요. 최초에 있던 모든 그 식의 모든 로그의 진수를 양수로 만드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8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 거고요. 오늘도 프린트가 있으니까 프린트 주고 한 5분만 쉽시다. 그러면 지금 유형이 딱 하나 남았잖아. 근데 이 유형을 하나만 남겨놓은 이유가 얘가 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로그 부등식. 자, 로그 부등식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일단 부등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부등식이기 때문에 밑을 잘 체크해야지. 그치? 지수 부등식에서도 그랬다시피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면은 그냥 밑을 떼버릴 때 그대로 부등호가 유지되지만, 밑이 1보다 작을 때 부등호 뒤집히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되죠. 부등식이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요거를 잘 체크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심할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로그잖아. 로그니까 방금 지수 방정식처럼 뭘 체크해야 돼요? 진수 조건. 이거 체크해야 돼. 근데 로그 방정식은 x값이 일단 몇 개 나오잖아. 뭐 1이랑 8이 나왔어. 그러면 그냥 마지막에 그 1이랑 8을 집어 넣어보면서 이게 해가 되나 안 되나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부등식이란 말이야. 부등식이니까 여기서는 진수 조건들도 다 하나하나의 부등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수직선 그려가지고 막 그리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얘는 이렇게 되고 뭐 얘는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마지막에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로그 부등식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로그 부등식 한번 가볼게. 우선 첫 번째 식에서, 주어져 있는 식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밑을 맞추는 거죠. 밑을 맞추는 건 지수 방정식과 똑같다. 성은아, 밑을 얼마로 맞출까? 4로 맞추자. 그럼 여기다 제곱 붙여주고 여기도 제곱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밑이 4니까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 로그를 버릴 때 부등호의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로그만 떼버려. 그러면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2x 날려버리면 되니까 우리한테 남은 식은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남습니다. 그럼 강혁아, 이건 무슨 공식? 합차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자, 재현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네요. 사이값이었니? 양끝값이었니? 양끝값. 그치. 재현이. 그래. 깜짝이야. 그래, 재현아, 고맙다. 나는 재현이를 부른 거였는데 고마워.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과 3의 양끝값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요거를 풀어서 나온 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아직 우리는 뭘 체크하지 않았죠? 진수 조건을 생각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다시 맨 처음 모양으로 돌아가서 이 맨 처음 모양에 로그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요게 하나의 진수고 요게 하나의 진수니까
이 두 개가 모두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치? 자,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죠. 그러면 일단 이 진수 조건들부터 하나로 통일을 해.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 자,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가 어디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공통 범위죠. 왜? 마이너스 5가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있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있다면 겹치는 데가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로그 부등식의 진수 조건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죠? 얘와 얘의 공통 범위가 얘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 진수 조건과 이 안에 있는 식을 풀어서 나온 아까 전에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를 마지막으로 찾아줘야 그게 이제 최종적인 이 로그 부등식의 해가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의 이 공통 범위를 찾을 때 수직선을 잘 그려서 찾으면 된다.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3, 중간에 마이너스 1 있고요.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색칠하고 왼쪽.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색칠하고 오른쪽.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높이로 그려줘야지 보기가 좋다 그랬어요. 하나의 부등식에서 나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공통 부분은 여기라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로그 부등식의 최종적인 해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최소값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풀고 진수 조건 정리해서 그것의 공통 범위를 마지막에 수직선으로 찾아내는 거, 거기까지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로그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자, 그럼 5-1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5-1번도요. 우선 아까 우리 가연이한테 물어본 것 같은 모양이야, 가연아. 여기서도 처음에 뭘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요쪽에 있는 애를 넘길 거예요. 얘를 넘기면 뭐가 좋냐면 5분의 1이라는 게 5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넘기면 어떻게 됐어,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좌변은 이렇게 써 있고요. 부등호 이렇게 있고, 자, 넘어가면 쟤도 로그 5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요거 마이너스 하고 넘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떼버리고 생각합시다. 밑이 1보다 큰 로그였기 때문에 부등호는 그대로일 거고, 그지? 자, 넘기자. x를 1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3x 12를 넘길게요. 마이너스 15. 그럼 준영아, 양변을 어떻게 할래? 으로 나눌 거지? 그러면 x는 얼마보다? 5보다 맞아요. 부등호 바꾸죠. 그죠? 바뀌어야죠.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자, 요렇게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을 풀어서 나온 거고. 여기다 형진아, 무엇도 생각하자? 진수 조건.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어때야 돼? 얘도 0보다 크니까 x가 3보다 크다야. 그러면 이 로그 부등식의 진수 조건은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지.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는 어딜까요? (3보다) 작다는 없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3보다 크다가 있고 6보다 작다가 있으니까, 자, 당연히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x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요겁니다. 이게 이 로그 부등식의 진수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까 전에 찾은 요 범위와 진수 조건을 합쳐놓은 요거하고, 그치?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쓰면 되겠지. 그럼 이제 뭐 그릴까, 태연아? 범위를 이제 합치고 싶어. 공통 범위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할까? 수직선 그려가지고 3, 5, 6이 있는데, 자,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보다 작다가 있네요. 5보다 작다가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답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 하영아 답은 4. 한 개밖에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5-2번도 가보겠습니다. 5-2번. 5-2번은 우선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윤서가 한번 해볼까요? 밑을 얼마로 맞출까, 윤서야? 9분의 1로 맞추자.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뭘 붙여주자? 제곱을 붙여주자. 그럼 여기도 같이 제곱을 붙여주자. 그치? 그리고 이제 밑을 뗄 거 아니야. 근데 밑을 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응?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잖아. 지금 우리는 밑을 9분의 1로 통일을 했으니까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로그의 밑을 뗄 때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뒤집혀야 되겠구나. 그치? 부등호가 뒤집혀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안에 있던 진수들끼리 비교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전개시키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러면 이거 x제곱 날라가고, 자, 2x가 6보다 작으니까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간단한데 이제부터 또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진수 조건 체크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로그 부등식의 진수 조건 첫 번째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진수 조건이 2차 부등식이네. 그치? 이게 0보다 커야 돼. 윤호야 뭐 할까? 인수분해. 뭐가 되지? x가 1보다 인수분해 하면은 x-1 x 플러스 5죠? 그치? 얘가 0보다 크니까 사이야 끝이야? 끝! 그럼 x가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치? 요게 첫 번째 로그의 진수 조건이고, 자, 두 번째 로그는 진수가 x 플러스 1이니까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지. 그지? 자,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해버립시다. 아까 계산해서 찾은 거랑 지금 진수 조건 두 가지를 이거랑 이거를 싹 다 하나의 수직선에 표시해보면 아마도 거기에서 몇 줄이 겹치는 부분이 생길까? 세 줄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세 줄이 겹치는 부분이 최종적인 답이겠구나. 그지? 자, 그래서 진수 조건이 이렇게 한눈에 봐가지고 뭔지 잘 안 보일 때, 이럴 때는 그냥 싹 다 합쳐버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1, 3 해놓고, 자, x가 3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가 있었고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자,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세 줄이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가 보이죠? 여기가? 요만큼만 그러면 이 로그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니까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1과 3이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준 것들은 로그 방정식도 그렇고 로그 부등식도 그렇고 다 뭐가 없는 것들이냐면 치환이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치환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풀고 오늘 진도는 마치겠습니다. 치환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딱 3개만 풀어볼게요. 3개만. 29쪽으로 갈게요. 자, 29쪽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요거는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인데 이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식을 보니까 식이 지금 이렇게 로그 2분의 1의 x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봤을 때 로그 2분의 1의 x를 내가 t로 치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치환을 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될 거고, 자, 치환과 동시에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어. x의 범위가 지금 8분의 1부터 1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그지?
나는 이 x의 범위를 자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t에 대한 범위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8분의 1부터 1까지니까 여기다가 x의 8분의 1 한번 넣어보고 1 한번 넣으면 되겠죠? 그지? 여기 8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3대입니다. 3. 8분의 1 집어넣으면 3대고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되죠. 그쵸? 3하고 0이니까 범위를 쓸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밑에가 지금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0부터 3까지라는 범위에서 이 함수, 요거 2차 함수잖아.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된다. 근데 아직도 여기다 바로 0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런 사람 없겠지. 그러려고 생각했다면 큰일 난 겁니다. 이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그냥 양끝값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양끝값 집어넣으면 끝나지만 2차 함수는 안 되지. 2차 함수는 꼭지점 찾아야죠.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하고요. 축의 방정식이 x는 2입니다. 자, 요 상황에서 0부터 3까지의 범위인 거니까 0은 여기 있을 거고 3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요만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려놓고 찾는 거지. 여기가 최대, 여기 꼭지점이 최소구나. 네, 이렇게 찾아야 되겠고 그럼 꼭지점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1. 자, 최대값은 0 집어넣은 거니까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3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과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요거 빼기 요거니까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죠? 치환을 이용했다. 치환을 이용한 거. 범위 조심하시고 2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려서 꼭지점 활용해서 최대 최소 찾아야 된다. 8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은요. 식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조심할 거. 자, 여기 조심할 거. 요거 로그 앞으로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지? 어? 있다? 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내릴 수 있으면 내가 물어보겠니? 못 내리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쪽으로 못 내리는 거예요. 뭐? 아 물론 이것도 당연히 못 내리죠. 이거 당연히 못 내리고 얘는 왜 못 내릴까? 아 괄호가 없어요. 얘는 지금 이 제곱은 4를 제곱하지 않았잖아요. 4를 제곱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원래 4x제곱이라고 써있으면 4x제곱은 4는 따로 있는 거고 거기에 x제곱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런 의미이고 내가 2를 끌어내리고 싶다면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2를 끌어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제곱은 진수를 전체 제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2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꼭 내리고 싶다면 이렇게 바꿔서 내려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서 제곱 앞으로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리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지금도 4는 이렇게 써있고 4 곱하기 x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얘만 갖다 내릴 수 없지. 그치?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계산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좀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 자, 앞에 있던 요 친구는요. 요 친구는 로그 2개로 쪼개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근데 로그 2의 4는 2니까 2 더하기 로그 2의 x. 요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 아까 말했지? 제곱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 이 상태로는. 그래서 먼저 얘를 2개의 로그로 쪼개. 그럼 역시 로그 2의 4. 로그 2의 4는 2잖아. 그거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먼저 쪼갠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제곱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때 내릴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걸 앞으로 내려서 요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자,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로그 2의 x니까
이 식의 주인공을 로그 2x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면 그러면 요 괄호 안에가 지금 2 더하기 t죠? 2 더하기 t 그것의 제곱 마이너스 3괄호 자, 요 부분이 지금 요렇게 생긴 거니까 2 더하기 2t가 되겠네. 그치? 요런 방정식이다. 이제 풀면 됩니다. 전개시켜가지고 2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t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아하, 인수분해가 안 돼. 그렇다고 근해 공식을 쓰나? 근해 공식 쓰기엔 또 너무 아닌 것 같죠? 뭐 써도 답을 찾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근해 공식 써서 풀라는 문제는 아니고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게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 본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이거의 두근은 뭐다? 그렇지.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다. 그쵸? 맞죠? 왜냐면 여기에서의 근이라는 건 x자리에 들어갈 애들을 말하는 거고 x자리에 이거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t값이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가 되는 거니까 요 치환한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쓴다면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이게 두 근의 합인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 이게 두 근의 곱인 거예요. 그럼 얘하나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얼마? 어?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근과계수의 관계 있잖아. 근과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야나.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 이거 여기서는 뭐예요? 그거 알지, 그지? 그걸 여기다 지금 적용하라는 거예요. 단 이 방정식에서는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거와 이거가 두 근인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얘는 뭐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치?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알파 베타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식 그게 첫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이에요? 첫 번째 식이에요. 첫 번째. 그치? 첫 번째 식에서 로그를 합치는 순간 이게 로그 2의 알파 베타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알파 베타의 값이 4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죠. 그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치환이 들어가 있는 문제에서 근과계수 관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죠? 개념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13번입니다. 13번. 로그 함수 하나 풀었고 로그 부등식 하나 방정식 하나 풀었으니까 로그 부등식이 남았죠? 13번 풀어볼게요. 자, 13번으로 가서 13번은 자, 13번은 로그 부등식이고 얘도 보자마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걸 t로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럼 바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1, 2의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준영아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음. 크고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근데 t가 원래 뭐였냐면 t가 원래 요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지금 이런 범위를 찾은 건데 자, 요것을 이제 x의 범위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지? 자, 여기에서 x의 범위를 찾아내고 싶어. 그러면 윤서야, 여기서 내가 x의 범위를 찾아내고 싶으면 가령 1 같은 숫자는
얼마로 바꾸어 써놓으면 x의 범위가 보일까? 그렇지. 이제 x가 지금 미치 2인 로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이라는 숫자도 미치 2인 로그로 바꿔 쓰는 거예요. 로그 2의 2라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2는 뭘까요? 얘도 미치 2인 로그로 바꾸면 뭐지? 로그 2의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요 세 개가 똑같이 지금 미치 2인 로그를 쓰고 있으니까 로그 날려버리고 안에 들어있는 애들만 갖고 오면 그게 x의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가 4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 1 하나밖에 없죠. 1 하나밖에. 자,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요 페이지에서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좀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은 교재에서 26쪽까지 하고 프린트 아까 준 프린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28쪽과 29쪽인데 그 맨 마지막 한 문제는 뭐 어려우면 남겨놔도 돼요. 그 실생활 문제. 네, 실생활 문제는 남겨놓으셔도 되고 풀 수 있으면 푸시고 29까지는 숙제다.